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원을 처음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 6학년 때 우리가 원의 넓이, 원주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추가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원을 그렸는데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원의 중심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지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름의 반을 뭐라 그랬죠? 반지름이라 그랬어요. 반지름.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 거고요. 자, 그 다음 6학년 때는 우리가 원주, 즉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원주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원주는 우리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랬어요. 원주율은 무한수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3.14 이렇게 반올림해서 3.14, 1592 해서 쭉 무한소수인데,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이렇게 약 3.14다 해서 원주율을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지름이 만약에 6이면 6 곱하기 3.14, 그래서 원주는 얼마가 나왔죠? 18. 우리가 8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너무 쉽게 구해요.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원주율을 이용하지 않고 파이라 그래서 간단히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우리가 6학년 때보다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자, 선생님이 선을 그을 건데, 우리가 이러한 선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현이라 그래요. 현. 그러면 이것도 현, 저것도 현,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우리가 원의 지름이라고 배웠죠? 지름이나 현이 이거는 같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이라 그래요. 현. 자, 그러면 이 현이 바깥으로 쭉 선분이 아니라 직선처럼 쭉 나간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할선 이렇게 얘기해요. 할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선들은 우리가 다 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 바깥으로 끝없이 느린 선은 우리가 할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지어서, 자,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현이라고 배웠는데, 이 현과 요 끝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호라 그러거든요. 호의 길이, 우리가 붙일거리 호의 길이 6학년 때 배웠어요. 요 원 전체의 원의 둘레, 즉 원주라고 하지만 일부분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과 호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빨간 거로 우리가 다시 하면 이 부분, 현과 호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활골 이렇게 얘기해요. 활골. 꼴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요 부분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6학년 때 반지름과 반지름, 두 개의 반지름과 여기를 뭐라고 배웠죠? 중심각이라고 배웠죠. 중심각. 그러면 반지름 두 개와 중심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거는 우리가 부채꼴 이렇게 배웠어요. 부채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러한 선들은 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원을 바깥으로 나간 거는 할선. 우리가 요 끝과 요 끝, 원의 그 끝에 원 위에 요 점을 이어서 나타낸 건 현. 현과 할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과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2개와 호의 길이로 이루어진 걸 부채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이 뭐고 활꼴이 뭐고 호가 뭐고 현이 뭐고 우리가 할선이 뭔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원 전체는 원주라고 얘기를 하죠. 원의 둘레. 그렇지만 일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현과 호로 이루어진 요 면을 갖다가 우리가 활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반지름 2개와 호로 이루어진 요 부분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원 밖으로 나간 거는 우리가 요 부분은 이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중요한 개념을 써놨어요. 자,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자, 다시 한번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각이 20도였어요. 그랬는데 2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4cm였어요.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30cm, 30제곱cm였어요. 그런데 중심각이 4배로 이렇게 늘었어요. 몇 도냐면 80도. 4배가 늘었네. 중심각이 4배가 늘었다면 호의 길이도 4배가 늘어서 4, 4, 16cm가 되는 거고, 넓이도 30 곱하기 4를 해서 120제곱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정비례한다. 꼭 이거 중요해요. 중심각이 2배로 늘었다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 5배가 늘었다면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도 5배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호의 길이나 넓이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각이 3배면 우리가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3배로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심각이 25도일 때 호의 길이가 5cm였어요. 자, 중심각이 우리가 25도일 때 호의 길이가 5cm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75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 cm일까요? 이게 묻는 거였어요. 자, 중심각이 25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5cm래요. 그러면 중심각이 75도로 증가했을 때는 호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몇 배 늘었죠? 3배가 늘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배가 늘어서 얼마를 써주면 돼요? 15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 개념 갖고 호의 길이나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비례식으로 풀어줍니다. 25도일 때는 5cm였는데 우리가 75도일 때는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몇 cm인지. 항상 이런 거는 우리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외항과 내항의 곱은 25 곱하기 x는 5 곱하기 75. 자, x는 선생님은 곱하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약분을 시키면 되니까 곱하려고 애쓰고 나누려고 애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분모로 오죠. 이렇게 써주면 쉽게 계산합니다. 5일은 5, 5, 25. 또 5일은 5, 5, 5, 25. 그래서 15를 금방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건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서 우리가 x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평행하다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평행하면 우리가 억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밑각도 같으니까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180도,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인데 30, 30, 60도니까 180에서 60을 빼면 여기 각도 얼마예요? 120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평각이잖아요. 여기 평각이잖아요. 평각이 180도인데 120도, 30도 더하면 150도고 180도에서 150 빼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도 3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0도, 30도 같으니까 길이가 어때요? 여기는 AC가 4cm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호의 길이 A와 B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면 30도일 때 4cm래요. 그럼 120도일 때는 몇 cm일까요? 자, 그러면 각도가 30에서 120이면 4배가 늘었죠? 그러면 여기도 4배가 늘면 얼마예요? 4, 4, 16 해서 이렇게 16cm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배인지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0도일 때 우리가 몇 cm예요? 4cm예요. 그러면 120도일 때는 몇 cm일까요? x 이렇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는 호의 길이와 넓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30 곱하기 x는 4 곱하기 120. 자, x는 곱하기가 넘어가면 분모에 오죠. 그래서 34 곱하기 120. 선생님 왜 이거 안 곱했어요? 곱하려고 애쓰고 또 나누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약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곱하지 않아도 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은 3, 3, 4, 12. 그래서 약분이 되고,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4, 4, 16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 작업을 위해서 풀어줬다는 거. 자, 중심각에 비례하는 건 호의 길이도 있지만 넓이도 우리가 비례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중심각에 비례하는 건 뭐라고 했죠? 호의 길이와 넓이라는 거. 그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중심각에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평행 조건, 우리가 평행하는데 성질 많죠? 억각이 같고 동위각이 같고 그 다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밑각이 같고 삼각형의 성질 여러 가지 배운 걸 총동원해서 풀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이번 시간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 정비를 하는 거,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해 주세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2배. 중심각의 크기가 5배로 늘어나면 호의 길이나 넓이도 5배로 증가한다는 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원 전체의 요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얘기하고 한 부분, 요 부분, 조그만 요런 곡선 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원 위의 점과 점을 이어준 걸 현이라고 하고
원 밖으로 나간 선을 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과 호로 이루어진 건 활골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로 이루어진 걸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짤막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의 실전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